반갑습니다. 드디어 기출 강의입니다. 기출 강의에서는 차분하게 하자. 흥분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흥분도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근데 다짐을 해요. 제가 제 강의를 모니터링 합니다. 왜 이렇게 승질이 나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저도 왜 화가 나 있는지 제 자신이 알죠. 나도 그거잖아요. 이게 장수생이잖아. 나도 한 9수 정도 하고 있는데 대학 교수가 못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이 맺히다 보니까 강의하려고 그러면 막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교사가 못 되니까 열받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자 이거지. 그래서 이번 기출 강의에서는 차분하게 흥분하지 말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딱 보잖아요. 97년도부터 기출된 보자 기출 문제. 요거부터죠. 이거 왜 안 나오지? 이거 잠깐만. 이게 꺼졌는데. 요렇게 엔진한 것도 그냥 다 올려주십시오. 현장감 있게. 네. 자, 요게 켜지면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아, 잘 됐네. 이거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 기출을 할 거예요. 기출을 하기 전에 공식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역학은 공식만 잘 얘기하면, 공식을 통해 가서 이해를 잘 한다면 기출 문제든 뭐든 간에 그 어떤 문제든 간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식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백지 스터디 뭐야? 그런 거 좀 알려줘봐요. 자꾸 그들만의 이상한 용어를 쓰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 백지 스터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냐고 그게 도대체. 나는 그게 제일 목차 쓰기는 뭡니까? 왜 안 알려줘? 이 양반들 정말.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 자꾸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그걸 몰라. 내가 그걸 모른다니까? 뭐 해봤어야 알지. 자, 목차 쓰기란 뭔가요? 아는 거 좀 알려주세요. 안 해봤다고? 근데 왜 전부 다 목차 쓰려고 그래? 안 해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써 그걸? 가로 1번 해가지고 가로 1번 선운동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뭐 백타 쓰고 1번 뭐 이거 1번 백타 쓰고 왜 하는데 이거? 이런 시간에 그냥 공식 쓰고 말아버려. 이게 목차 쓰기구나. 하지마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뭐하게? 역학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역학은 오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역학 10점 맞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탈러스 역학 수업을 듣는 사람들만 10점 맞아야 돼. 다른 사람도 10점 맞고 나도 10점 맞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스터디 하지 마라. 나한테 배워가지고 스터디원들한테 다 가르쳐주는 그런 이상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가봅시다. D가 뭐죠? D는 변이. 그렇지. 변이는 뭐 곱하기 뭐? 속도 곱하기 시간. 근데 이 속도가 중요하죠. 어떤 속도? 평균 속도. 평균 속도예요. 여기 평균을 이렇게 표시하죠.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더해서 어떻게? 2로 나누어라. 그것이 뭐다? 평균 속도다. 자,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주어지고 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주어주면 평균 속도를 구해서 그냥 시간에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변이가 나옵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물어보면 간혹가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속도는 당연히 변이 나누기 시간이죠. 이것도 간혹가다 물어볼 수 있어요. T는 평균 속도 나누기, 이게 다 평균이고 평균 속도 나누기 변이죠. 근데 이게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서 알려드린 거예요. 임용 그 기출 문제 중에 요걸 꼭 집어넣어야 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운동 방정식 3개. 얘기해보세요. 1번, 운동 방정식 3개 뭐 있습니까? VF는 V0 플러스 AT,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거도 외우라. 두 번째도 외워야 될 것 같아. 두 번째 안 외우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왠지 두 번째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D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세 번째는 그 유명한 거. 매우 중요합니다. VF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절대 아님. D라고 하셔야 돼요. 변입니다. 이거를 알겠는데, 이건 지금 요런 상태잖아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수평면선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갖다가 수평면이 아니라 수직으로 세우니까 난리 나는 거지.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걸 얘를 들어 올렸다가 올라가 있는 애가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 만약에 이 수직 운동일 때 A 대신 뭘 집어넣어라? A 대신 반드시 마이너스 G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A 대신 마이너스, 중력가속도는 마이너스 G를 넣는 거예요. G를 넣는 게 아니라고. 왜 자꾸 나한테 이걸 많이 물어보냐 하면, 다른 데서 역학 배울 때 A 대신 그냥 G를 막 집어넣으라 그랬대. A랑 G랑 같다고. 이게 어떻게 같아? 크기는, 아니야, 같을 수가 없어. 무조건 마이너스 A 대신, 수직 운동일 때는 A 대신 뭘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G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식 하나 봅시다. 물체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거야. 높이가 h래. 질량은 m이고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g래. 이 물체가 h 높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위치 에너지 E, P는 m, g, h. 이거 맞아.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m에 G가 중력 가속도 무조건 마이너스 G를 넣으라 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G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다음 높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H를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플러스에서 MG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니 지금부터는 무조건 A 대신에 수직 운동일 경우에는 A 대신 무조건 뭘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G를 꼭 집어넣어라. 갑자기 이게 넘어갔네.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건 지울게요. 자, 운동력학의 매우 중요한 공식, 선운동 공식 5개 얘기해 봅시다. 진짜 중요해. P, F, W, P, I. 우리 카페에, 카페 얘기해서 그렇지만 요게 자기 아이디인 사람이 있어. 훌륭한 사람이야. 아주 훌륭해. 그럼 이거 짝퉁이 하나 나와야지. 이거 짝퉁이 하나 제발 나오세요. H. 그럼 요분하고 친구분은 요렇게 만들어야지. H. 뭐죠? T. W. P. AI. 그렇지.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럼 둘이 친구 아니야. 절대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P. 운동량은 M. V. 그렇죠. M. A. 워크. 일은 F. D. F. V. F. T. 그렇죠. 그러면 선운동이고 각운동으로 넘어옵니다. H는 I. 오메가. 토크는 I. 알파. 워크는 토크 오메가. 그 다음에 큰일 났어요. 토크 세타. 죄송해요. 토크 세타, 토크 오메가. 이거 실수를. 그죠? 그 다음에 각 운동량은, 각 충격량은 토크 곱하기 시간. 이거만 지금까지 주구장창 내요. 거의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냐? 자, 공식의 빈도가 가장 높은 애. 기출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애. 누구죠? 허구한 날 요거만 내. 허구한 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출제위원들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개념을 내는데 매번 틀리는 거야. 진짜. 지겹게 나오거든요. 올해 시험에도 나왔어. 또 틀려.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고 올해 또 이거 내잖아요. 또 틀린다고. 왜 나는 이거 계속 틀리냐? 이거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공식은 이겁니다. 뭐 어떻게 나오던가요?
I는 F 곱하기 T인데 어떻게? 속도의 변화더라. 속도의 변화량이 뭐더라? 충격량이더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는 제발 이거 좀 내자. 이거 좀 각 충격량 좀 내보자. 각 충격량 어떻게 표현할까요? 각 충격량 토크 곱하기 시간이라며요. 맞아요? 그거는 뭐에 변할까요? 관성 모멘트에다가 각 속도의 변화가 뭐다? 충격량이라고요. 이건 한 번도 안 나왔어. 안 나오겠죠, 그래도. 그들은 이상하게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가운동량을 거의 안 내요. 진짜 그래요. 맨날 이거만 냅니다. 그 다음에 가운동량 넘어와서 진짜 자주 나오는 개념. 요거죠? 요거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죠? 거의 요거만 나옵니다. 가운동량에서.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가운동의 2를 구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제가 이것도 어떤 학원에서 가운동량의 2를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충격받더라고. 그런 게 있었냐고. 가운동량 2를 한 번도 안 구해본 거예요. 이건 가운동량 1이죠. 이거는 가운동의 파워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겁나 많이 나왔던 개념 어떤 게 있었죠? 요 둘의 관계를 겁나게 물어봅니다. 이 둘의 관계가 무슨 미묘한 관계가 있냐 물어봤죠. 시험에 나왔던 거는 요게 나왔어요. D는 변이는 R 곱하기 세타. 회전 반지름 곱하기 각 변이. 이게 나왔다고. 어디서 나왔냐? 자, 육상에 영희와 철수가 44km인데 체중이 44kg인 두 선수가 달리기 트랙을 띱니다. 이렇게 뛸 건데 바깥쪽에 있는 애는 안쪽에 있는 애보다 어떻게? 더 앞쪽에 위치해야 되겠죠.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 개념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거 있죠? 이거 시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속도는 선속도는 회전 방력 곱하기 각속도. 이건 무지하게 나오고 절대 안 나오고 있는 애는 누군다? 어떤 애가 안 나온다? 접선 가속도는 회전 방향 곱하기 각가속도. 이건 또 거의 안 나왔고 한 번도 안 나왔고. 그러면 대충 다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다 됐고 간혹가다 이제 이런 게 나오긴 해요. 여기는 좀 지울게요. 최근에 또 여기에 꽂혀가지고 자꾸 시험에 나오는 게 뭐 있냐 하면은 마찰력. 그 마찰력에 꽂혀가지고 마찰력 문제를 자꾸 내는데 마찰력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마찰력은 뭐죠? FF, 프릭션 포스는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죠. 수직항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mg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g를 집어넣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또 곤란해. 내가 분명히 마이너스 g를 넣을 때는 어디라 그랬다? 수직 운동이 때라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마찰력이란 게 이거잖아요. 지면에 있어요. 그죠? 부딪혀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거 위로 왔다 내려갔다 안 한단 말이에요. 수직 항력이라 그랬어요.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죠. 맞아요? 수직 항력은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g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g를 넣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을 봐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았고, 요거 하면 이제 나오는 게 있죠. 어떤 게 있냐 하면 마찰력과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게 뭐가 있었냐? 우리 트랙을 돌아요. 이게 사람이 트랙을 이렇게 돌 거야. 이렇게 쭉 돌면 이 사람이 이 트랙을 미끄러지지 않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심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몇몇 나왔었다. 구심력 어떻게 구하나요? 구심력 구하는 방법. 공식. 자, 선속도가 주어질 경우에는 선속도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더라? m의 r의 v의 제곱. 이게 구심력입니다. 각속도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더라? m의 r의 오메가의 제곱. 이거 뭐가 겁나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 m
R의 제곱의 오메가는 누굽니까? 이거 겁나 헷갈려, 이게. 이게 각운동 양이죠. 여기 관성 모멘트잖아요. 그죠? I 오메가니까. 이건 각운동량이고, 얘는 구심력이고, 언제? 각속도가 주어질 때. 즉, 요렇게 구해야 되는 구심력은요, 하나밖에 없어. 각속도가 언제 주어지냐 하면, 자, 잘 보세요. 이걸 때에 구하는 거야, 이거. 요거 때. 자, 여기에 구심력 어떻게, 뭘로 구해야 돼요? 이거 선속도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속도가 주어진 거예요? 각속도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어떤 운동 상황에서 각속도가 주어져 가지고 구심력 구하라는 거 뭐 있을까? 투판밖에 없을걸? 맞잖아요. 또 뭐 있나? 없어. 투판밖에 없어. 뭐 잡아서 이렇게 둘 해가 묶어서 돌리는 거 뭐 있어? 이거밖에 없잖아요. 각속도가 주어질 거 맞죠? 투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속도가 주어져 가지고 구심 가속도 구하라는 거는 대부분이죠. 트랙 경기는 전부 다 이 속도가 주어지면 안 된다고. 뭐 누가 주어진다고요? 선속도가 주어진다고. 이걸 갖다가 또 외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역할 무조건 외워야 됐다. 그럼 좀 곤란하긴 한데, 요거는요, 요 밑에 거, 요거는 투포안에서, 투포안이 아니라 해머 던지기. 거기에서는 요게 쓰이고, 나머지 트랙 경기는 다 뭐? 요게 쓰입니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거 안 미끄러지고 돌라 그러면 구심력이 얼마나 커야 됩니까? 를 물어봤죠. 이 사람은 돌고 있다 보면 선속도가 주어져요? 각속도가 주어져요? 선속도가 주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요 밖으로 밀어야 되는 요 마찰력, 요게 밀고 나면 지면 발력을 받아서 반대로 힘이 작용하죠. 우리 이걸 뭐라 부릅니까? 마찰력이라 부르고, 이 마찰력이 뭘로 작용해야 안 미끄러진다? 구심력으로 작용해야 된다. 그럼 마찰력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나요? 뮤 N. 이것이 뭐가 된다? M R V의 제곱이다. 그러면 뮤 mg 이렇게 쓸 수 있나요? M R V 제곱. 그래서 M 줄이면 뮤 g는 R분의 V 제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 또 냈었잖아요. 요거 없어. 그 다음에 문제 낼 게 없다. 자, 양력이 시험에 나왔는데 양력을 구해보라는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양력을 구해보라는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양력을 구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올해 진짜 누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양력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공식을 안 줘버렸어 막. 그럼 양력 공식 알고 있어야 되죠. 양력 공식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양력 FL. 양력은 2분의 1의 CL의 양력 계수의 로우의 A, V의 제곱입니다. 양력은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다? 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밀도, 유체의 밀도, 유체의 단면적, 유체의 상대 속도. 그것이 전부 다 뭐에 영향을 미친다? 양력에 영향을 미친다. 항력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뭘까요? F 드래그는 2분의 1의 CD의 로우의 A, V의 제곱입니다. 요게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어떤 물체가 공중으로 투사되면 무조건 양력을 받나요? 물어보면 양력을 받는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이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이 공식, 이것만 다 알고 있으면 기출은 장난이다. 부끄럽다 이거.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얼굴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들이라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97년도에 교사된 사람들은 그냥 됐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됐네. 문제
형태를 한번 보세요. 그냥 된 거지. 나 때는 말이야. 거짓말 하지만 니 때는 뭐 어려워서 하나도 안 어려웠네. 내가 만약에 교사 됐으면 매일 싸웠을 것 같아요. 선배들하고. 당신 때 문제. 그리고 내 때의 문제. 내가 만약에 2018년도에 합격했잖아요? 그럼 나 시험 문제 이렇게 갖고 가서 체육부장님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제 때의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때가 태권도 나왔잖아, 발차기. 그죠? 자, 뭡니까? 레슬링이나 유도 경기의 경쟁 상황에서 경기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역학적 요인만 합시다. 심리학적 요인은 난 잘 모르겠고. 알지? 내가 모르진 않지. 불안도, 맞아. 여기까지. 자, 뭐, 경쟁 불안 그런 거 들어가지 않나요? 뭐, 그런 거 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역학적 요인에 대해서만 얘기해 봅시다. 신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점인데 100자 내외로 쓸 게 있나? 제가 이게 힘들어요. 100자 정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어요, 몇 개가. 자,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1번이 뭘까요? 순서대로 얘기하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1번 기저면. 더 정확하게 하면 기저면의 크기. 기저면이 좁으면 어떻게 되죠? 불안정해지고. 기저면이 넓으면 안정해지고. 지팡이를 짚는 이유는 뭔가요? 그래,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는 이유가 기저면을 넓히기 위해서. 발. 여기 뭐 점 하나 찍어놨어. 이거 뭘까? 얘가 뭘까? 이 지팡이 짚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면적이 전부 다 뭐가 되더라? 기저면이죠. 지팡이를 짚는 이유는 기저면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1번이 기저면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무게중심의 높이. 높으면 불안정하고, 낮으면 안정하고. 그럼 세 번째는 중심선의 위치. 자, 이 중심선의 위치가 기저면의 끝자리, 가장자리에 존재하면 어떻다? 불안정하다고? 아니,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저면이 이만해. 맞아요. 그런데 이 무게중심선이 이 끝에 여기 있어. 그런데 여기서 밀어버린다. 그럼 이 불안정하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밀면 어떻게 돼요? 겁나 안정하지. 그죠? 그리고 힘에 들어오는 방향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무게중심선이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하다고?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정합니다. 맞아요. 이건 힘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알려주지 않았을 때예요. 맞아요. 그 사실 힘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저는 힘의 방향도 꼭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4번 힘의 방향. 근데 힘의 방향은 하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내가 왜 적지 마라고 하냐면 역학책에서 아무도 언급을 안 했어. 이거 진짜 맞는 얘기야. 레슬링 하는데 여기 앞에 힘이 들어와. 그런데 기저면을 힘이 들어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게중심 앞으로 밀어놓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 빨간 책 어디 갔어? 오늘 성령을 건드린다. 오늘 막 가자는 얘기지. 이 책 욕하면 안 된다며요. 왜? 얘가 그 2018년도에 또 과거 얘기를 해서 그런데 뭣도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이 빨간 책을 겁나 욕했습니다. 왜 욕했을까요? 20년 된 책이에요. 20년 된 책. 20년 된 역학 그대로 존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답답해하냐면 내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20년 전에 우리 아이폰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고. 20년 전에 우리 삐삐 차고 다녔다고. 삐삐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그잖아요. 그때 나온 책이라고, 이 책이. 어떻게 이 책이 성역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도 알려드릴까요? 근데 다 까발릴 수 있어. 여기에 있는 책의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잘못된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우리들끼리 박수치고 있다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이 책의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기존의 다른 역학책들이 막 나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역학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봤던 글귀인데 하면 다 여기 들어와 있어. 성역은 아닙니다, 이 책이. 그죠? 야, 벌써 또 겁나기 시작한다. 오늘 수강생들 악플 달리고, 그죠? 그래서 4번 힘의 방향도 하여튼 중요하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량. 여섯 번째, 질량과 연계된 마찰력. 더 정확하게 마찰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맞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시각 정보. 눈을 감았느냐 떴느냐. 자, 눈 감고 외발서기 하면 불안정하죠. 눈 뜨고 외발서기 하면 감은 것보단 안정하죠. 그치? 한 7가지 정도 돼요. 제가 선수들을 지도할 때, 안정성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지도할 때 요것들을 전부 다 강조하죠. 우리가 역학을 배우는 이유는 선수들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태권도 선수들 할 때, 너 발차기 할 때 발차기 빠르게 해라. 발차기 하는데 눈 감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차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자, 요 정도까지 하는데 답은, 제가 볼 때 답은 1번, 2번, 3번, 요건 빼고, 요건 모를 테니까 5번, 6번 정도까지는, 4번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무조건 적고, 그 다음에 요거 적었다가 틀렸다고 할까봐 걱정인데 사실은 요것도 꼭 들어가야 되는 요건입니다. 진짜 이 문제 다시 나온다 그러면 이것만 적으세요. 1번, 2번, 3번, 그 다음 5번, 6번. 오케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쉬웠던 문제예요. 자, 18년도 기출로, 98년도 기출로 갑시다. 더 쉬웠죠. 제가 볼 때는 역학 시험 문제는 상당히 쉬웠어요. 초창기에도 쉬웠고 지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때는 계산 문제가 아예 없었어요. 자, 봅시다. 공기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때 투척 경계의 기록에 영향을 주는 역학적 요인을 제시하고, 또한 던지기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나 조건을 그 요인별로 설명하시오.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외우고 있죠. 어떻게 외우나요? 투사 속도, 투사 각도, 투사 높이. 또 외웠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것 때문이죠. 변이 D는 어떻게 되나요? 높이가 다를 때 최대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G분의, 외우고 있으면 땡큐. 못 외우면 뭐 투사 높이 각도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V0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V0의 코사인 세타 루트 V0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2GH입니다. 이거 다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외워요. 별거 아니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V0가 뭐예요? 투사될 때의 처음 속도. 맞잖아. 그 다음에 세타에서, 이 세타들이 뭐예요? 전부 다 투사의 각도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쭉 가다 보니까 EGH, 높이잖아. 투사될 때의 높이라고. 그래서 요 세 개가 역학적 요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시험을 맞닥뜨리면 이 공식 적죠. 일단 공식 적고, 이 요인들 때문에, 이 요인들에 의해서 최대 수평 변이가 정해진다.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썼으면 아마 또 틀렸다고 하겠지. 그들 역학을 잘 모를 테니까. 내는 사람도 역학을 모르고 내기는 사람도 역학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죠? 그래서 오늘 집사람한테 단단히 얘기하고 왔습니다. 뭘 얘기했냐?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소송이 겁나 들어올 것 같아. 소송을 막아라.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막아줄게. 이러더라고. 오늘 자신감 높아요. 오늘. 소송해. 3심 가자. 저는 항상 3심 갑니다. 중간에 허약하게 소송 걸어놓고 허약해서 잘못했다 이거 안 받아줄 거야. 내가 오늘 심사위원들 엄청 깔 생각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 H, 높이. 그죠?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투사 속도. 그럼 이렇게 적으세요. 역학적 요인 다 적어줘야지. 투사, 속도, 각도, 투사입니다. 당연히. 투사, 각도, 투사, 높이. 이렇게. 되겠어요? 방법이나 조건을 얘기하라 그래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사 속도는 어떻게? 무조건 빠르게. 이게 무조건 빠르게 해요. 자, 우리가 가군동량 전이를 이렇게만 생각해요.
각운동은 각운동으로만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각운동량, 즉 몸통에서부터 각운동량을 생성하면 신체 분절 끝으로 각운동량이 전이되는 것도 각운동량이 전이되는 게 맞아요. 운동량이 전이되죠. 그런데 이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냐면 각운동이 뭘로 바뀐다? 선운동으로 바뀌기도 하고 선운동이 뭘로 바뀐다? 각운동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이 공식으로 가능했잖아. V는 뭐예요? R? 오메가잖아. 그치?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선운동이 뭘로 바뀐다고? 선운동이 각운동으로 바뀔 수 있고 각운동이 또 뭘로 바뀐다고? 선운동으로 바뀔 수 있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이것도 운동량 전이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 선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선속도. 이 수사속도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회전 반경을 크게 해라. 던지기 직전에 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팔을 쫙 펴줘라. 그 다음 또 어깨의 회전 각속도를 크게 하라. 근데 얘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투척 경기 뭐 있습니까? 저거 알려줘야지. 아 저걸 안 알려준 거야. 투척 경기다 그러면 내가 창 던지기인지 원반 던지기인지 투포환인지 그다음 해머 던지기인지 알 턱이 있나?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 컴플레인 해야지. 이 몇 년도 문제야? 98년도에 문제, 이 문제 낸 사람 누구야? 찾아와야지. 야, 이 양반아. 투포환하고 투햄머는 다른 종목이야. 근데 투척 경기잖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 아이, 투척 경기는 일반적으로 요거만 투척 경기입니다. 알려주세요, 저한테.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투포환도 투척 아닙니까? 맞죠? 해머 던지기는 투척 경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왜 얘기를 안 해? 이거 이상하다고. 이거 되게 이상하거든. 그렇잖아. 공 던지기는 그냥 내가 야구공 멀리 던지고 그것도 투척 경기잖아. 맞잖아요. 그거 좀 이상해. 어쨌든 던지는 팔은 어떻게 하라고? 펴라고. 맞죠? 근데 이게 투포환은 팔을 펴서 못 던진다며.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죠? 그렇잖아.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야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어쨌든 뭘 높여라? 투사 될 때의 속도를 높여라. 그게 첫 번째. 자, 투사 각도 나오겠네요.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척 경기를 하면 착지 지점보다 투사 지점이 낮아요, 높아요? 높죠. 그러면 몇 도 이하로 던진다? 45도 이하로 던진다. 각도는 45도 이하로 던져라. 몇 도인지를 사실 몰라요, 그게. 적절하게 보통 뭐 38도, 뭐 37도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45도보다는 높게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높이는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높은 곳에서 던져라. 이것 때문에 투척 경기는 작은 사람이 유리해요? 큰 사람이 유리해요? 무조건 커야 돼. 운동선수는 작다? 하지마 운동. 빨리 공부해라. 딱 보고 저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내가 독서를 못했는데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유소년 야구부 가잖아요. 가면 이제 야 빨리 공부해. 너 빨리 공부해. 어머니를 봤더니 빨리 공부해. 왜 그렇죠? 몸무게 신장은 유전적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 빨리 공부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던지는 거, 창 던지기. 작은 사람이 유리해요? 큰 사람이 유리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무조건 커야지. 자, 키가 크면 팔 길이도 길겠네. 팔 길이가 길면은 창에다가 뭘 많이 가할 수 있죠? 충격량을 많이 가겠죠. 왜? 충격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창 던지기 봤더니 죄다 작아. 그 이유는 뭐죠? 큰 애들은 창 던지를 안 해. 농구하러 가지. 아, 내가 키 작고 신체 조건이 좋은데 왜 창 던지기를 해? 아닙니까? 더 돈 되는 스포츠로 가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창 경기 가면 다 작아. 창 던지는 애 중에 내가 제일 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니까. 씁쓸하죠. 현실인데 어떡해. 투척 경기 무시하십니까? 무시한 건 아니고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98년 문제는 너무 쉬웠고 97년도도 너무 쉬웠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생각할 게 별로 없어.
제가 이 기출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수강료는 받았어. 그래도 뭔가 좀 알맹이가 좀 있고 좀 재미도 있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없어요, 별로. 자, 99년도 문제 갑시다. 육상 경기 중 200m 달리기 경기는 곡선주로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속도가 주어져서 뭐가 나와야 된다? 구심력을 구해봐라.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곡선주로를 달릴 때 선수는 원심력을 갖게 된다. 그죠? 원심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선수가 곡선주로에서 주로를 이탈하지 않으려면 원심력과 동일한 구심력을 생성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게 생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미끄러지더라. 원심력을 결정하는 세 가지 역학적 요인을 열거하시오. 원심력 어떻게 구해요? 2번부터 봅시다. 원심력을 산출하는 공식 가르쳐준 적이 없어. 책에 보면은 원심력 구하라는 게 없어요. 원심력은 어떤 힘이냐 하면 가짜 힘이잖아요. 누구에 반대되는 힘이다? 구심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데 얘가 왜 힘이 없냐 하면 물체를 딱 돌리다가 줄을 놓으면 어떻게 가던가요?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잖아요. 만약에 원심력이 정상적인 힘이었으면 이게 돌리다가 줄을 딱 끊으면 접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원심력 방향으로 날아가 줘야 되죠. 그래 원심력은 진짜 힘인데 얘는 진짜 힘이 아니라고. 그래서 원심력을 산출하는 공식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 문제 잘못 냈다고 얘기해야지. 이 양반 부끄러운 짓을 한 거지. 이 문제 내놓고 나서 자기도 부끄러울 거야. 엄청 부끄러울 거라고. 내가 왜 그랬지. 기록으로 남았고.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구심력을 구하라 이렇게 해야죠. 자, 그래서 원심력을 해보라 했으니까 구심력 한번 구해봅시다. 구심력 구하는 공식 얘기해보세요. 선속도가 주어지면 M, 질량 주어지고 R에 V의 제곱. 이게 뭐죠? 구심력의 크기. 구심력의 방향은 어디로 가나요? 항상 축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그러면 여기가 축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지. 여기 위에는 이렇게고. 요것이 선속도가 주어면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게 구심력이면 원심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크기는 같고 여기 플러스 방향이면 마이너스 M R에 V의 제곱. 이렇게 써요. 요것만 답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고 답 맞았다고 얘기하시면 된다 안 된다? 어떤 거 있죠? M,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되냐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고. 보세요. 무슨 경기? 트랙 경기. 얘는 어떤 거? 얘는 줄에 묶여서 도는 거. 투포한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트랙 경기 도는 거.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맞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건 안 되고 요거고. 그 다음에 원심력을 결정하는 역학적 요인 3개. 3개밖에 없잖아요. 뭐 있나요? 질량, 선속도, 속도죠. 그냥 선속도 대신 속도라 써도 됩니다. 속도 하나 더. 회전, 반경. 끝. 그러면 원심력은 언제 커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하려고 그랬으면 이렇게 문제를 내줘야지. 그럼 원심력은 언제 커지느냐? 질량이 증가할수록. 맞아요? 선속도가 증가할수록. 회전 반경은 감소될수록.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원심력이 커진다. 꼭 기억하십시오. 99년도 문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2000년도 문제. 이것도 아무것도 없죠. 이게 무적에 나와요. 옛날에는 마그누스 효과를 그렇게 많이 냈어요. 베르누이 원리에 의한 마그누스 효과를 엄청 많이 냈는데 제 기억으로 한 5번, 6번 나왔을 거예요. 나올 때마다 틀리더라고. 여기서 처음 등장하죠. 2000년도 기출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공격 선수가 코너킥을 실시하고 있다. 공격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오른발을 사용하여 킥한 공이 곡선 궤도를 그리며 골인하였다. 축구공을 킥하는 동작에 대하여 지뢰의 원리로 설명하시오. 몇 중 지뢰일까? 이것도 잘못됐어. 이거 문제점 잘못됐어. 왜 잘못됐냐 하면 이거 참
시험 문제 낸 사람들 다 지금 집합 좀 시켜가지고, 아, 진짜 나 그러고 싶더라니까. 자, 집합. 자, 지뢰의 3요소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한테 꼭 알려주세요. 자, 지뢰의 3요소는 뭐죠? 밭, 작, 힘. 인체의 지뢰에서는 받침점이 뭘까요? 인체에서는 받침점이 관절입니다. 됐어요? 작용점은 어딜까요? 근육이 붙는 착점입니다. 죄송해요. 힘점이 착점이죠. 바짝 힘. 힘점이 착점, 근육이 붙는 착점입니다. 착점. 작용점은 어딜까요? 작용점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데죠. 대부분 다 인체에서 어디가 움직이던가요? 손이나 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손이나 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팔굽혀펴기 상황에서는 몸의 무게 중심이죠. 그래서 어쨌든 움직이는 위치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위치가 작용점이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손과 발이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축구공을 킥하는 동작에서 지뢰의 원리를 설명하라 그러는데 지뢰는 3종 지뢰예요. 일단 답은 3종 지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더 정확하지. 고관절 중심으로 봤을 때, 슬관절 중심으로 봤을 때, 족관절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뭐 지뢰를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축구가 킥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보라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내면 이게 곤란하다. 그림을 못 그리는 관계로 축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EPL 안 한다며. 만세. 아이고, 너무 기뻐. EPL을 문 닫은 건 기쁜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랑 NBA도 같이 안 한대. 와, 큰일 났다 이거. 그죠? 웃자 건설입니다. 근데 축구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킥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킥일 것 같습니까 이거? 축구 선수시잖아요. 얘기 한번. 이거 그러니까 킥 동작 어떤 거 많잖아요. 뭐 인프런트 킥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 안을 이렇게 차는 거. 인사이드 킥이 있고. 그럼 지금 이걸 애매하잖아.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차는 거로 칩시다. 그러면 여기 축이 어딜까요? 고관절 중심이죠. 근데 내가 만약 이렇게 찬다. 이렇게. 인프런트 킥 맞죠? 이렇게 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찰라 그러면 여기 고관절 중심도 되고, 슬관절 중심도 되잖아요. 결론은 3종지뢰예요. 결론은 3종지뢰인데 그래도 깔끔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고관절 중심, 이게 고관절 중심으로 할 건지 슬관절 중심으로 할 건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 그림을 좀 잘 못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고관절을 칩시다. 뭐 항상 그림은 이런 식이에요. 이게 관절, 요거는 뼈, 요거는 무릎 관절, 요거는 발. 됐죠? 자, 아마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축구의 동작이니까 당연히 공이 여기 맞아 들어가겠지. 공이 여기 있을까? 발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발이 작용점이네. 자, 그러면 축은 어딜까요? 축은 당연히 여기겠네. 무릎이겠네. 무릎 관절이 축이겠네. 받침점이겠네. 힘점이 어디 있을까? 다리를 펼 때 쓰는 주동근은 누구인가? 대퇴사두근입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 대퇴를 쭉 따라와서 무릎을 지나서 무릎 바로 앞에 경골조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딱 붙어요. 요쯤 붙어요. 그러면 여기가 힘점이죠. 우리가 지뢰를 공부할 때 항상 누굴 기점으로 봐야 된다?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구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힘점이 있죠. 그렇잖아요. 바짝 힘. 받침점이 가운데 있으면 몇 종지래? 2종지래. 작용점이 가운데 있으면 몇 종지래? 2종지래. 힘점이 가운데 있으면 몇 종지래? 3종지래. 3종지래. 이렇게 가야죠. 그죠? 만약에 고관절로 한번 해볼까요? 고관절로. 고관절로 하려 그러면 또 고관절 중심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몸통. 고관절을 이렇게 굴곡시킬 겁니다. 이렇게 굴곡. 그죠? 고관절이 축. 됐어요? 고관절이 움직이면 누가 작용점이 될까요? 무릎 요 끝부분이 이거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요거 지우고, 이거 헷갈리니까 요거 싹 지우고, 고관절 중심의 축구공의 킥 동작은 몇 정지례인가 물어본다면 고관절의 축이에요.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굴곡시키는 근육은 누구냐?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엉덩허리근인가? 하는. 장요근 어디 붙냐면 대퇴 요 앞쪽이 붙어요. 그리고 여기에 힘점입니다. 그리고 차고 나면 무릎이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작용점이죠. 바짝 힘인데 힘점이 가운데 있네요. 몇 종지래? 3종지래. 이게 진짜 문제가 난리 날 뻔 했었으면 언제냐 하면 이거랑 지뢰가 달랐으면 이 난리 났었겠지. 근데 운 좋게도 슬관절 중심으로 해도 몇 종지래? 3종지래. 고관절 중심으로 해도 몇 종지래? 3종지래. 그래서 요거 답이 몇 종지래? 3종지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건 뭐다? 인체에서 무조건 3종지래만 있느냐? 아니다. 1종지래도 있고 2종지래도 있다. 숙제! 카페에 올리세요. 인체의 1종지래와 2종지래에 대해서 조사하시면 카페에 올려보세요. 내가 그럼 체크 좀 해드릴게요.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분명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인체에서는 3종지래만 있나요? 그렇지 않단다. 무슨 동작은 2종지래고 무슨 동작은 1종지래고 대표적인 예로 팔을 구부릴 때는 몇 종지래? 얘기해야지 이거. 자, 팔을 암컬 동작은 몇 종지래? 3종지래. 팔을 펴는 동작은 몇 종지래? 1종지래.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했어요. 제 기본 강의에서. 그래서 요거는 됐고, 3종지래 됐고. 2번 봅시다. 축구공이 곡선궤도를 그리며 날아가는 과정을 유체역학적 원리로 설명하고 원리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비행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시오. 근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답을 또 봐버렸어. 어떤 분들이 준 답을. 답이 좀 이상해. 자, 여러분들 요건 알겠죠? 원리는 뭡니까? 무슨 원리? 무슨 원리로 무슨 효과를 발휘한다? 그 유명한 베르누이 원리. 오케이, 베르누이 원리. 베르누이 원리. 공식 한번 적어보세요. 공식. 일정하다. 어떨 때? 누가 그거 할 때? 밀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밀도가 여기 들어가요. 밀도가 일정할 때 속도는 일정하다. 압력과 속도를 더해보니까 일정하다. 그러면 즉 뭔 소리냐? 압력과 속도는 반비례한다. 그게 뭐의 원리다? 베르누이 원리고. 이 베르누이 원리에서 일어나는 효과가 뭐다? 마그누스 효과고. 이건 원리고, 이 원리에 의해서 마그누스가 발견해서 마그누스 효과로 했고. 됐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걸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얘기해보세요. 답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오늘 기출을 처음 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얘기해보세요, 선생님. 이것도 그럼 숙제로 할까? 카페에 또 글 우수수 달리겠는데? 아니, 분명히, 여보세요. 비행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는데 저거 답을 안 적어줘, 사람들이. 저거 뭔 소리 하는 거죠? 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를 물어봤잖아요. 이게 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물어본 거였어요. 그럼 답 어떻게 적을 건가요?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 양력 F, L은 2분의 1의 로우의 A의 V의 제곱이다. 그죠? 맞죠? 그러면 밀도 중요하지. 밀도 적어놔야지. 야, 공기의 밀도가 일정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겨울이냐 여름이냐에 따라서 밀도 차이가 나죠. 언제 밀도가 높습니까? 여름에 밀도가 낮죠. 겨울에 밀도가 촘촘하고. 그래서 여름에 공 치면 멀리 날아갑니다. 공기 밀도가 없어가지고. 그죠? 낮아가지고. 아주 잘 날아가요. 양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 다음 항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물어봐요. 어쨌든 요거 밀도 무조건 적어야 되고, 공기의 밀도가 있냐에 따라서 되고, 그 다음에 유체의 속도, 요거 있잖아요. 속도. 유체의 어디 갔어?
여기 속도. 하나 더 얘기한다면 압력입니다. 압력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유체 압력이 높아지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낮아지잖아. 그래서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려면 여기서 두 개를 적어야 돼. 일단은 단면적은 아니에요. 축구공의 단면적은 어떻게 하죠? 일정하겠잖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진짜 내가 슛을 어마무시한 속도로 찼어. 그래 공이 찌그러졌다. 그럼 단면적이 좀 변할 수 있어요. 나라라 슛돌이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독수리 슛 차면 축구공이 막 찌그러져 날아가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 좀 불가능하지. 야구공은 찌그러져 날아가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거고, 밀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죠? 그 다음 하나, 속도, 상대 속도 하나에 영향을 미칠 거고, 속도가 높아지면 압력, 당연히 압력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 속도가 높아지면 압력을 줄 테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렇게 세 개는 적어줘야 되는데, 요거와 요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양력이니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축구공이 날아갈 때 영향을 미치는 게 양력만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양력과 누구? 항력의 관계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항력 여기서 또 얘기하면 되겠네요. 항력. 항력은 어떻게 되던가요? 이거 큰일 났다. 다시. 2분의 1에 개수를 안 적어줬잖아. 항력 개수. 양력 개수. CL의 로 위에 A, V의 제곱. 항력 개수도 적어줘야 되는데, 양력 개수 적어줘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FD. 드래그 폴스. 항력. 요것도 2분의 1의 항력 개수의 로 위에 A, V의 제곱입니다. 항력이 커지면 공 잘 못 날아가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같이 적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봤었을 때는 요거까지는 대부분 다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원리? 베르누이 원리에 의한 무슨 효과? 마그누스 효과. 근데 요거 요인을 제시하라 그랬는데 이거 좀 이상해. 제가 답이 이상한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알려주세요. 그죠? 지금 이 양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 공식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공이 좀 더 많이 휘게 하려고 그러면 선수들이 어떻게 차던가요? 회전의 속도를 겁나 빠르게 높이죠. 그게 속도잖아요. 회전 속도. 그리고 이것도 각속도로 얘기하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각속도라기보다는 축구공은 돌 거고, 축구공이 돌면서 유체안을 돌아가게 되면 뭐가 생긴다? 오른쪽 왼쪽에 유체의 상대 속도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생기더라? 압력의 변화가 생겨서, 압력까지 넣어줘야지, 압력까지. 압력의 변화가 생겨서 공이 휘잖아요. 오케이? 2000년 기술까지 하고 조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